건한 25년이자 연강 원년이자 황초 원년인 해, 바로 서기 220년입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연호를 사용해 연도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읽다 보면 연호라는 벽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삼국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이 연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연호 중에 하나는 바로 건한입니다. 건한은 헌제가 조조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이래로 사용된 연호입니다. 바로 허도로 도읍을 정한 서기 196년부터 조조가 사망한 220년까지 대략 25년간 사용된 연호입니다. 유비, 장비, 관우, 조조 등 삼국지 원년 멤버들과 함께한 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196년이 건한 원년이니 관도대전이 발발한 서기 200년은 건한 5년, 적벽대전이 일어난 서기 208년은 건한 13년으로 표기합니다. 서기 220년 1월, 삼국지의 1세대 주인공 격인 조조가 사망합니다. 이때 연호가 건한에서 연강으로 바뀝니다. 보통 연호는 황제가 바뀌거나 황제가 국정을 쇄신할 필요가 있을 때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연강 연호는 그런 이유가 아닌 바로 조비의 위왕 승계를 기념하여 개원한 연호입니다. 즉 당시에 이미 조비의 제위 찬탈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건한 연호가 25년간 사용된 데 반해 연강 연호는 불과 10개월로 매우 짧은 기간 사용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도 이 연강 연호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서기 220년 10월, 유문제 조비는 마침내 헌제에게 제위를 선양받아 위나라의 초대 황제에 오릅니다. 이로써 후한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왕조의 개국을 기념해 황초라는 연호를 반포합니다. 즉 220년은 건한 25년이자 연강 원년이자 황초 원년이 되는 복잡한 연호의 중심인 해가 되겠습니다. 이 황초 연호는 조비가 사망하고 유명제 조예가 즉위할 때까지 약 7년간 사용됩니다. 한나라 황실의 후예를 자처하던 유비, 조비의 제위 찬탈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유비는 조비가 바꾼 연강, 황초의 두 연호를 인정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촉에서는 221년까지 건한 연호를 그대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221년은 위나라에서는 황초 2년이지만 촉에서는 사라진 건한 연호를 그대로 사용해 건한 26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221년 4월 유비가 마침내 촉하는 황제에 오르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바로 장무입니다. 그래서 221년은 유에서는 황초 2년, 촉에서는 건한 26년이자 장무 원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의 오나라는 어땠을까요? 오나라는 일흥대전에서 승리한 직후인 222년에 이르러서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 손권은 위나라의 번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나라가 유에 칭신하고 있었으니 유의 황초 연호를 사용했을까요? 1996년 발견된 주간에 따르면 오나라 역시 유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건한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221년은 오나라에서도 촉과 같이 건한 26년이라고 칭했으며 222년은 건한 27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222년 10월 손권도 마침내 독자적인 연호를 선포합니다. 바로 황무입니다. 그래서 222년은 오나라에서는 건한 27년이자 황무 원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22년이 되면 위, 촉, 오, 삼국 각각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본격적인 삼국시대의 시작입니다. 222년은 위에서는 황초 3년,
촉에서는 장무 2년, 오에서는 황무 원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연호가 한나라를 대체한 유에서는 사용되지 못했고 오히려 변방 오나라에서 222년까지 가장 오래 사용되었다는 점이 재밌는 사실입니다. 칭제 건원, 황제를 참칭하고 연호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고려시대의 묘청이 서경 천도 운동을 펼치며 주장한 구호, 칭제건원 금국정벌의 바로 그 칭제건원입니다. 황제를 칭하면 통상적으로 연호를 반포하니 칭제와 건원은 사자성어처럼 따라다니며 함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조비는 220년 칭제건원하며 황초를 연호로 정했으며 유비는 221년 칭제건원하며 장무를 연호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특이하게 222년 당시 건원은 하였으나 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손권은 222년 황무라는 연호만 정하고 오왕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기 229년 손권은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마침내 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도 황룡으로 바꾸게 됩니다. 중국 대륙에 진짜 3명의 황제가 있었던 삼국시기의 개막은 바로 22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9년은 위나라는 명제 조예의 태화 3년, 총나라에서는 회제 유선의 건흥 7년, 오나라에서는 대제 손권의 황룡 원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권이 칭제 건원하자 촉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손권이 황제를 참칭했으니 그도 결국 조비 같은 반역자다. 당장 동맹 관계를 끊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론과 어차피 이미 삼국시대 아닌가, 기왕 칭제한 거 인정해주고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온건론으로 국론이 분열됩니다. 229년이면 제갈량의 북벌이 이미 2차례나 실패한 이유입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는 위나라 하나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오나라까지 적국으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초기의 여론은 제갈량이 주장한 실리적인 온건론이 힘을 얻었으며 사자 진진을 보내 손권의 등극을 축하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제갈량의 절맹호위라고 칭합니다. 그럼 절맹호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동맹국 오나라의 손권이 황제를 칭했고 초기 이를 인정하면서 황제라는 지위가 오직 선택된 인간만이 천명을 받아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이자 한 황실 유씨의 전유물이 아닌 대륙의 패자로서 힘 있는 자가 오를 수 있는 자리로 그 지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유비가 촉한의 황제에 오르며 명목상으로 남아 유지해오던 한나라의 멸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유비의 유지를 이어받은 제갈량이 현실을 위해 명분을 굽힌 굴욕적인 사건임도 분명합니다. 그럼 신하를 자처하던 손권의 황제 참칭에 대해서 위나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 역사서를 살펴봐도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을 보면 위나라는 손권의 등극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던 듯 싶습니다. 전부터 손권에게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